안녕하세요. 아로마시오스트 서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할 것은요, 바로 짠! 네, 한방 샴푸입니다. 굉장히 비싼 한약재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에센셜 오일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샴푸를 하면 탈모에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머릿결이 보들보들 정말 린스가 필요 없는 그런 샴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한방 탈모 샴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방 탈모 샴푸는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준비물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면 일단 한방 샴푸이기 때문에 한약 달인물 필요하고요. 한약재 달인물, 그 다음에 점증제 역할을 하는 폴리커터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거품이 아무래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 2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한 글리세린, 또 실크 아미노산은 머릿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실크 아미노산. 그리고 한약재를 쓰긴 하지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한 샴푸 컴플렉스,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한방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라든지 유해물질 생성 억제를 시켜주는 EM 원액, 그리고 1.2 헥산디올 천연 방부 역할을 하는 그런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온도가 조금 40도 정도로 낮춰지면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필요한데요. 에센셜 오일 종류도 상당히 많죠. 오늘 저는 5가지 종류를 넣을 거예요. 티트리,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우드, 시더우드, 요거는 하나씩 넣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스티커가 있어야 되고 온도계라든지 저울이라든지 그리고 핫플레이트도 오늘 있어야 돼요. 이런 온도를 50도로 어느 정도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한약재를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핫플레이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앞쪽에 이 비커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코올로 소독을 해줘야 되고 알코올기가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약재를 제가 조금 이제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옆으로 치우고 한약재 달인물을 계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울을 켜서 0점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한약재 달인물은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재료샵에 가서 이런 한약재를 사옵니다. 이 한방 샴푸용 한약재를 따로 판매를 해요. 그럼 요것을 사서 저는 집에서 이제 끓인 게 아니고 그 오크 있잖아요. 오크에다 아예 그냥 푹 가렸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한방 샴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한약재 스멜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220g 계량을 할 거예요. 네, 조금 더 들어갔지만 220 한 7g 정도 됐네요. 좀 땄고요. 자, 이렇게 닦아서 얘를 이제 그 핫플레이트에 올려주는 거예요. 한 5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끔 얘를 일단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김치냉장고에다가 한번 달여가지고 대량의 물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찬 상태라서 이것을 핫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온도는 한 3 정도? 그 정도로 해놓고요. 한약재 달인물이 이제 핫플레이트에서 50도가 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점증제인 폴리커터늄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4g 정도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종이컵에다가 넣어서요. 한 번에 이제 나중에 한약재 달인물에 넣어줄 거니까 미리 계량을 해 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1g, 네, 3g, 그리고 한 스푼이 한 1g 정도 되네요. 4g. 네, 이렇게 해서 계량을 했고요. 계량해 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한약재물이 50도가 다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온도계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41도 정도 됐네요. 42도, 43도.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불을 내려서 이거를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너무 높은 온도. 용기가 밑으로 떨어졌네요. 샴푸 용기가. 유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플라스틱 용기로 했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깨지진 않으니까요. 핫플레이트 불을 끄고 다시 한번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도까지 올라갔죠? 조금만 더 올려놨다가 잔열에 올려놓게 되면 이제 50도까지 될 거고요.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떨어진 용기를 좀 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할 때는 이런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한약잼을 51도까지 됐어요. 네, 이제 핫플레이트는 쓸 일이 없으니까 저 옆쪽으로 밀쳐 놓고요. 여기에다가 폴리쿼터늄 이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섞을 때는 아까 전에 그 계량했던 이런 시약식품보다는 이런 주걱, 플라스틱 주걱이, 실리콘 주걱이 더 낫죠. 그래서 조금씩 한번 넣어서 잘 이렇게 저어줍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점증제다 보니까 젓다 보면은 점도가 발생이 되겠죠.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2배속으로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젓는 것을 또 유심히 보실 분들은 없으니까 네, 부지런히 저어줘야 됩니다. 4배속의 속도로 하면 안 되겠죠? 네, 한 방향으로. 네, 화장품도 그렇고 샴푸도 그렇고 이 저어주는 게 일이에요. 비누는 완전 심합니다. 비누는 거의 노동이고요. 뭐 샴푸나 화장품은 그렇게까지 노동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저어줘야 돼요. 야, 한방 샴푸의 한방 냄새, 한약 냄새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한약 냄새를 워낙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 경동시장 근처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한약재 냄새를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아직 뭐 끈적일 기미가 안 보이네요. 훨씬 더 많이 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멍 때리고 저어주면 돼요. 멍 때리고. 네, 멍 때리고. 아니면 이때 뭐 음악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영상 찍느라고 음악도 못 듣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저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 니트릴 장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씩 갖춰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이소 가서 이걸 샀거든요. 네, 굉장히 커가지고 모양새는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지만 뭐 제품만 잘 나오면 되죠. 예. 우리 남편이 이 한방 샴푸를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쓰고 있거든요. 워낙에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탈모 그리고 비듬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듬은 아직까지 그렇게 개선 효과가 없는데 탈모는 확실히 많이 개선됐어요. 한 달 조금 넘게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이 한방 샴푸를 만들어서 꾸준히 하루아침에 뭐 싹 낫는다 이건 아니고요. 한 달 이상 정도 뭐든지 저는 한 3개월 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비듬이 워낙 심해서 제가 멜라루카를 아침 저녁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걸로는 이제 탈모가 좀 잡혔으니까 이거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점도가 생기네요. 역시 꾸준히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 동영상 지금 찍는 것도 그래요. 뭐 구독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들, 내가 배웠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 보시는 분들이랑 함께 나누는 그 재미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은 되겠죠. 오, 좀 더 생겼죠? 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또 넣어줄게요. 재료들 계량을 해야 되니까 다시 온도계 놓고 치우고 저울을 갖고 와서 다른 것들을 계량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거품이 사실 안 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요즘 계면활성제가 안 좋다 보니까 천연 계면활성제를 또 이용을 해 주었습니다. LES 120g 넣도록 하겠습니다. 막 넣다 보면 용량이 막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좀 신중하게, 시간이 걸려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들 동안에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죠. 네, 이렇게 해서 LES 120g, 그 다음에 LPB 코코베타인 120g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가지는 넣어서 같이 넣고 제가 나중에 또 잘 저어줄 거예요. 다 썼네요.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이게 조금 부족해서 LES를 마지막에 조금 더 채워볼게요. 이것도 120g 넣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썼네요. 제가 한방 샴푸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만들어 주었더니 재료가 아주 금방금방 없어지는 편입니다. 오늘도 재료숍에 다녀와야 되겠어요. 내일도 제가 아는 지인이랑 한방 샴푸 만들 거거든요. 예, 재료숍 가는 재미도 있고요. 가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냥 뭐든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천연 화장품 만들기라든지 뭐든지 천연으로 구입해서 만드는 그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면활성제까지 다 넣어 주었고요. 천연 계면활성제까지 넣어 주었고, 여기에 글리세린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의 효과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보습 효과죠. 글리세린 10g 이렇게 넣으면 한나절이니까 위아래 뚜껑을 열어 가지고 10g 넣어 주겠습니다. 재료의 용량은 그 영상이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따로 올려 놓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글리세린 10g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실크 아미노산, 머릿결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7g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넣어도 되겠네요. 6, 5, 네, 딱 맞아. 7g 다 썼어요. 이것도 오늘 사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샴푸 컴플렉스 6ml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울에 0점을 맞추고, 뭐든지 재료를 넣을 때마다 0점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용량이 정확하게 계량이 되니까요. 이게 계량이 정확해야 또 잘 만들어지는 법이니까 항상 계량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 방부제 모두 6g 넣도록 하겠습니다. 6ml죠. 4, 5, 6.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저울은 필요 없습니다. 저울은 끄고 이것을 계속해서 많이 식었네요. 이게 너무 온도가 높으면 안 좋은 것이
에센셜 오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이렇게 식은 상태에서 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고요. 젓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머릿결을 좋게 해주고 또 나의 어떤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샴푸니까 만들 때도 될 수 있으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쓰는 그런 그 재료이기 때문에, 샴푸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의 점도고요. 나중에 이제 하루 정도 놓아두면은 조금 더 이게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 샴푸보다 조금 덜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머릿결이요, 린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이 한방 샴푸를 쓰고 나서는 따로 린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정전기 때문에 살짝 그 머리 바깥쪽 부분에, 외피 부분에 린스를 발라주긴 하지만 지금은 뭐 여름이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굳이 린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머릿결이 부드럽다는 거, 그것도 이 한방 샴푸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발 아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저어줍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농도가 묽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농도가 묽어도 이 거품 나오고 하는 데에는, 세정이 되는 데에는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더 저으면 조금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네,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은 이게 총 제가 500ml 용량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비커가 500ml 비커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1%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60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60방울. 1%가 조금 안 되네요. 60방울 정도 넣으면은 충분해요, 저는. 네, 그래서 60방울 넣을 거고요. 먼저 티트리 4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방울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넣고요. 라벤더 12방울. 네, 라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굉장히 진정되는, 두피가 좀 진정되는 거고요. 멜라루카, 제가 위에 아까 6방울이 들어갔던 멜라루카 같은 경우는 비듬도 예방을 해주고요. 또 살균도 되겠죠. 그 세균에 대항하는 그런 오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피의 어떤 시원함을 위해서, 청량감을 위해서 페퍼민트를 굉장히 많이 애용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페퍼민트 16방울 넣겠습니다. 페퍼민트 향 진짜 너무 시원하고 코가 뻥 뚫려요. 자, 이렇게 되면 모두 몇 방울 넣었죠? 28방울에다가 6방울 넣었으니까 34방울 넣었죠? 34방울. 그 다음에 로즈마리도 이 그 두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오일인데요. 굉장히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로즈마리 12방울. 총 60방울이 맞는지 모르겠네. 계산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11, 12.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몇 방울 들어간지 모른다. 참.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계산을 제가 지금 해볼게요. 12방울, 24방울에다가 16개 하면 40방울이죠. 40방울, 총 60방울 넣는다 그랬죠. 그럼 시더우드 10방울 넣겠습니다. 시더우드도 머리 헤어 샴푸에 꼭 들어가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지루성 비듬이라든지 탈모 예방,
예, 탁월합니다. 네, 5. 얘는 잘 안 떨어지죠. 이게 이제 우드 계열이 이렇게 조금 되직해요. 10방울 됐나요? 아, 또 잊어버렸어. 안돼.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멜라루카를 6방울 넣었잖아요. 멜라루카를 4방울 더 넣어서 총 60방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루카 10방울, 라벤더 12방울, 페퍼민트 16방울, 로즈마리 12방울, 시더우드 10방울, 이렇게 해서 총 60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방 샴푸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야말로 천연 에센셜 오일 들어갔죠. 천연 한방 한약재 들어갔죠. 그러니까 엄청 귀하고, 사실 시중에서 이런 샴푸를 보기도 어렵겠지만 본다고 해도 상당히 고가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것이 보람도 있고 효과면에서도 좋고, 나만 조금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네, 제가 얘기하는 대신에 충분히 다시 한번 부지런히 저어주겠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까운 거니까 이 실리콘 주걱은 스파츌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라도, 아주 작은 이런 양이라도 다 넣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냥 잘 비벼가지고 이 비커에다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샴푸를 우리가 얻는 거겠죠. 이것도 여러분 소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넣어야 안 떨어져요. 잘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위에까지 하면요 또 넘쳐요. 저는 요 정도까지 해서, 네,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남는 거는 또 다른 용기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살짝 옆으로 치우고요.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죠. 이제 장갑은 이제 안녕. 장갑은 참 체질이 안 맞아. 마스크도 써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이렇게 답답하게는 저는 살기가 싫은데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까 또 그렇게 살려면 살아야죠. 자, 샴푸 스티커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가 완성! 잠시 후에 이것을 또 이용해서 머리 감는 방법 간단한 거지만 알려드릴게요.